봤습니다. K-팝 BTS가 있었고, 영화 같은 경우는 저 기생충이 했었고, 이게 한국 콘텐츠 대단하네. 와, 이게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과거, 현재와 미래가 같이 엮어지기도 하고 메시지도 있고 브랜드 가치는 많이 올라갔어요. 미래 가치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 안녕하세요, 너의 여사입니다. 이제 날씨도 막 추워지고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은 1년,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1년을 또 보낸 것 같아서 자꾸 나이만 먹어가고 굉장히 많이 씁쓸합니다. 그래도 이제 굳이 올 하반기 뭔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슈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이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짠! 이 뭘까요? 오징어? 응, 오징어. 오징어인데 이 보면은 여기 이제 오징어 대가리잖아. 우리 이거 구워 먹으면은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삼각형. 얘는 막 살짝 웃고 있어요. 지가 떴다 이거지. 세상에 딴 거 몰라도 요즘에 오징어 게임 그러면 안 본 인간은 있어도 모르는 인간은 없잖아. 쌤은 봤죠? 네. 내 주변에 쌤이 맨 처음이었던 거 같고. 아 진짜요? 그다음에 아무도 안 봐. 다 재밌대. 뭐 나중에 시간 나면 보던가 뭐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뽐쌤이 하나 또 이제 이렇게 보셨어. 그래 재미있더라. 이제 이 정도 수준. 자, 그런데 이 몸통, 이 몸통에 이게 심장이 있겠죠? 얘네들도 아닌가? 근데 이 심장을 보면 애가 속이 타. 겉으로는 쥐가 되게 유명해지고 뭐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얘 심장은 다 들어가는 거야. 내 속내도 모르고 답답해하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 사실은 이제 비영어권에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거의 처음이고, 그다음에 뭐 BTS나 기생충,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여정 배우님께서 이제 상 받으신 거 정도 말고는 사실 드라마로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이 컨텐츠는 없었어요. K 드라마가. 선생님은 잘 모르시죠? 대장금이라고. 노래만 알아요. 노래. 우냐라, 네. 우냐라 이런 거. 그게 보니까 이제 2003년 뭐 그 정도 때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케이블에서 저 뒷 채널 거기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아. 뭐 지금은 이제 좀 끝났겠지만 뭐 한동안은 뭐 이란에서 시청률이 90%가 넘었다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망이 뭐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 뭐 이런 망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랬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 90%는요. 야, 너 이거 보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해도 보기 싫은 놈은 안 보는 게, 왜냐면 그게 단막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거든. 굉장히 긴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발적으로 90%가 봤다는 건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다 미드를 봤죠, 우리가. 그리고 좀 이제 야, 무슨 새로운 뭐 드라마 야, 오기 재밌겠더라 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미드나 영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웹툰을 뭐 만들었다는가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스가 우리나라 거를 베이스로 해서 떴던 유일한 게 이제 대장금이었고, 그 다음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 선생님 그거 알아요? 시즌2도 확정됐다는 거? 아니 모르시는구나. 네,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 시즌2가 확정이 됐는데 왜 나는 아까 말했던 이 오징어의 가슴처럼 뭔가 이렇게 떨떠름한지를 모르겠더라고. 기뻐야 되잖아. 그렇잖아. 시즌2를 그쪽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수락을 했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아니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그쪽이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는데 굳이 그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니. 그러면 진짜 대박 성공이 났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토론하는 뭐가 있었는데 조원들 중에 본 놈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야. 진짜요? 그게 왜 그러나를 봤더니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맥락의 스토리는 사실은 그렇게 스페셜하진 않았대요. 맞아요. 예, 이 진행에 있던 룰. 근데 이제 굉장히 핫했고 굉장히 막 이슈를 만들어냈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 어렸을 때 많이 놀던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무슨 게임이 나오는지 잘 몰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밖에 몰라. 거기다가 쫀득이, 달고나, 이런 애들, 아폴로. 이거 우리 아들도 그 학교 앞 슈퍼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사 먹었던 거거든요. 나는 맨날 달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만 해도 이제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연배지만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어렸을 때 놀이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 학교에서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맨날 했던 거야. 또 있다? 동동 동대문이 열려라, 남대문은 열려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것도 있고, 딱지치기, 팽이치기, 말뚝박기, 또 이제 얼음땡. 이 오징어 게임도 사실 나 대학 다닐 때도 했었거든. 공강이 4시간이 비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나도 수원에서 학교 다녔잖아. 집에 왔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이렇게 바닥에다가 세모네 그려놓고 애들이랑 그거 하고 있는데 앵간한 애들이 또 참 봤더라고. 사회학과에 좀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 저기서 오징어 게임을 하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론 약간의 추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딱 스페셜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굉장히 핫하고 재밌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뭔가 이 지금의 굉장히 암울하면서도 현실 같지 않은 그렇지만 현실인 싸늘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함께 엮은 아주 핫한 그런 드라마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할지 첫 페이지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K-drama Squid Game. It ended successfully, creating a global craze. Who's the real winner? First, the winner of the game, Korean staff, product, or the Netflix. 오케이.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풍 불고 이랬을 때 그 바람 속에 있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날아가나 이거에만 신경을 쓰잖아.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뒤집어진 거, 엎어진 거 이제 정리도 하고 무너진 거 맞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이제 열풍을 타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한 바퀴 확 뒤집어 놨는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진짜 승자는 누굴까?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고. 선생님 생각에는 몇 번 같아? 찍어봐. 저는 3번. 3번? 3번이 뭐였지? 달고나? 달고나 얘 돈 많이 벌었다더라. 근데 왜 그러면 2번은 아닐까? 성공했다기보단 되게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부담감?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왠지 이 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제작자 표정이 그러면 엄청 기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전에 한 2편을 할 수 있는 모두 있습니다만 이제 고려 중입니다. 한 2달 전 얘기였는데 이제 2편이 나올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지구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나오긴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대충 물어봤더니 아무도 2번을 답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을 답했죠. 1번일 순 없잖아. 그쵸. 아니 뭐 게임 속에서 뭐 그 드라마 속에서 400억 아니라 500억을 가진 뭐해. 그래봐야 걔는 그냥 캐릭터인데. 근데 사실은 2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이유는 분명한 건 얻은 것도 있고, 그죠? 네, 분명히 성공은 성공이긴 하지만 완벽한 성공일 수는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What they got. First, K-drama raised the status. Second, the future value of content increases. Third, popularity of issue. And what they really got, 10% profit from product cost. Second, the next product cost compensation. 오케이. 자, 이게 분명히 성공은 맞습니다. 이제 뭐 말했지만 어떤 가요나 뭐 이제 음악 쪽으로는 K-팝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탑을 찍은 게 이제 BTS가 있었고, 영화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이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생충이 했었고, 분명히 이제 야 이게 한국 콘텐츠 대단하네. 와 이게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엮어지기도 하고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 메시지도 있고, 야 한국 콘텐츠 이거 주목하자. 야 여기 새로운 시장이다. 라는 거에는 아무도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뭐 흔한 말로 브랜드 가치는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 K-드라마에 대한 브랜드 가치. 플러스 뭐가 올라갔어요? 미래 가치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뭐 대중문화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 뭐 이렇게 관심들을 갖기 시작한 거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오징어 게임 특집에 대한 다큐를 어떻게 잘하게 하고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시류도 맞아야 되고, 뭔가 지금 막 이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막 전부 다 이제 AI로 전환이 되는 4차 혁명의 삶, 그 다음에 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놨지만 뭔가 1등만이 남고 모두도 사라지는 어떤 그런 공포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다 맞물려서 되기는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데서 제작을 하면 10개를 투자를 하면 9개는 다 망한대요. 잘하면 하나가 떠서 다 망한 거를 다 회복을 하고 플러스 끊임없는 이 알파를 생산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 우리가 그럼 무슨 이득을 얻었어? 라고 봤더니 제작비의 10% 정도의 뭐 흔한 말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아니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럼 결국은 뭐 10% 했다니까 결국은 그냥 제작비의 똔똔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똔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3번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파생되는 뭐 각종 뭐 쫀득이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달고나 뭐 무슨 뭐 이상하게 생긴 무슨 추리닝 비슷하게 생긴 무슨 뭐 옷도 있었다며. 무슨 거기 옷 하나도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건 단 1도 없는 거예요. 뭐만 얻은 거야. 한국 드라마 재밌네 하는 인지도, 브랜드 이것만 얻었고,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한국 드라마가 뭘 한다 그러면 우리 관심 좀 가져봐. 미드만 보지 말고 영드만 보지 말고 라는 거 정도에 대한 미래 가치를 얻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얻은 거는 그거 다 저작권 넷플릭스에 다 넘기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 SK 브로드망인가? 그 망 사용료도 안 낸대잖아. 그 망 사용료 내라고 하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입자가 장난 아니거든. 그쵸. 내 주변에 넷플릭스 가입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 그런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까지 대박이 났겠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망사용료를 내라. 너는 싫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도 뭐 딴 나라 가서도 이러나 하고 봤더니 어느 날 또 딴 나라에서는 망사용료를 잘 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니까 뭐야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을 본 거지. 야 너네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 이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아직도 주도권이 모두 어디에 있다라는 넷플릭스라는 자기네들의 망에 있다는 것에 더 강점을 보이는 한 가지 사례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없었나라고 봤더니 이 오징어 게임 바로 이전에 무슨 프랑스 무슨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의 탑을 달리던 무슨 드라마였나 봐. 근데 얘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이제 계약을 한 거지. 맨 처음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영어권만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불어를 쓰니까. 근데 얘네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계약한 첫 번째 조건에서 뭐 기껏 해봐야 제작비의 10% 정도 얻는 요 정도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이제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제안해왔던 오징어 게임 2 갑시다 했을 때 얘네들은 처음하고 모두가 달라진 거예요. 난 처음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 안 할 거야. 안 찍을 거야. 적어도 미니멈 엔드는 모르겠고 야 미니멈 20%는 보장해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밀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넷플릭스 입장 제작비 다 우리가 내는데 이거 20% 줘야 돼? 줄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가는 거고 저것들 한 번 조금 떴다고 배가 불렀네? 그럼 팽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 장에서 얘기할 게 뭐냐면 이 사실은 이제 이 넷플릭스 제작진이 왜 그렇게 공들여서 그 대단한 흥행 열풍을 만들어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은 못 챙겼느냐. 보통 이제 제작자들이 투자를 해옵니다.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품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사전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를 하겠다라는 어떤 큰 빅피처만 있고 그러면 거기에 야 이거 괜찮으면 돈 내. 그래서 돈 받아가면서 찍는 게 이제 여태까지 관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리스크를 제작진이 다 안을 필요는 없죠. 그쵸? 하지만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이 제작진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왜냐면 내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게 미리 딱하니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늘 힘들어했던 어떤 제작 이제 아티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뭐 작가도 있고 뭐 연출 감독도 있고.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제작 환경에서 하려면 뭐 광고도 받아야 뭐 드라마에 광고가 들어가야 또 뭐 되니까 뭐 PPL 광고? 예. 야 거기 딴 건 몰라도 야 우리 회사 제품 거기도 좀 써. 난 내 이 컨셉에는 그게 안 맞아. 알잖아, 어른님. 나도 하잖아. 내 컨셉에는 그 옷이 안 어울려. 근데 우리 브랜드 옷을 입으래. 그럼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입어야 되잖아. 그러면 퀄리티가 이 감독이나 이 제작팀이 생각했던 그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자꾸 뭐가 돼요?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투자자나 뭐 광고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다 통째로 받고 사전 제작을 해서 망해도 제작한 팀이 망하는 거고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했다고 망하는 어떤 그런 것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자꾸 이 돈의 그 논리에 의해서 자꾸 내 것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이 창작자의 의도 그대로 가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거는 좋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렇잖아. 모든 것들을 다 너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작 이미 해놔. 그거 이렇게 풀었다가 망하는 건 우리가 안 올 테니 뜨는 것도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 계약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밖에 안 나왔던 거야. 근데 이제 이미 옛날엔 몰랐어. 왜냐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이미 떴잖아,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이 제작팀은 이젠 알았지. 왜냐면 제작비의 플러스 10% 외에는 모든 저작권이 다 넷플릭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야. 뭐 이득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얻은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얻은 건 플러스 10%의 그 뭐 이익분 플러스 야 너네 투 찍자, 응? 투 가자 하는 이제 담보된 어떤 뭐 그 다음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정말 과연 담보된 다음인지 아닌지는 세 번째 장에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거지. 짠. 자. What should they do with sustainable success? First, leading the way. Second, freedom. Third, rights. Last, mental. 이제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 가자가 내가 봤을 때 그냥 완전 꽃먹을 뛸 정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많은 기쁘면서도 많은 이제 뭔가 이 고뇌에 찬 그게 어떻게 갈지가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아니다. 나 기존에 있던 조건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너네한테 제공하지 않겠다. 제작하지 않겠다. 라고 뭐 예를 들면 흔한 말로 던졌는데 그게 이제 먹히면 그쵸?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기존에 있던 안정된 틀은 가져가지만 또 수익이 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조금 더 마련해 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한 숙제가 낮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모든 권리, 모든 뭐 아니 달고나는 우리가 원조인데 아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넘겨갖고 아니 그러니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 근데 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건가? 제작비 플러스 10%만 받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너네들을 통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우리의 컨텐츠가 괜찮으니까 유명해진 거지. 너네 막만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라는 이제 자성이 이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근데 똑같이 넷플릭스는 아마 두 번째 작품도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분석해 본 결과. 왜냐면 아직도 눈치를 안 보고 있잖아. 그 브로드 망인가 뭐 SK 그 망을 아니 돈 내리는데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뭐 구독자도 뭐 몇백만 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아니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것이 뭐 어마무시한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짱을 튕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우리의 권리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도도 찾아야 되고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좀 한 번 좀 떴다고 또 너무 그러면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또 주변에서 야 너네 뭐 그거 하나 했다고 벌써 배가 뭐 터졌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각종 또 막 비난이 들어오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계속 이 K-드라마라는 것들의 컨텐츠가 이 글로벌하게 그냥 한순간의 인기,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가능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더라도 이 주도권과 자유와 권리와 멘탈을 내가 딱 잡고 무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하청업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청업체. 넷플릭스가 만들려는 대로 그냥 하청업체. 그냥 막 사람들이 하는 그 수위에 이제는 이쪽에서 광고주가 원했던 거대로 갔듯이 제작비를 올곧이 다 보장받는 대신에 이쪽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만들어주는 그냥 하청업체. 제작 하청업체로 남느냐 아니면 이
지금의 어떤 이제 주목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받았던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는 최소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우리 주도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쥐고 협상과 딜을 해서 우리 걸 계속 만들어 가느냐. 우리 걸 만들어 가는데 넷플릭스가 야 너네 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망해서 이건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고 오게 할지 아니면 거기에 지지 끌려서 야 망하든 말든 우리가 제작비 대주는데 야 너네 이거 하나 해갖고 되는 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 힘이 얼마나 있는데 너네 뭐 이거 오징어 게임 하나 갖고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망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은 협박, 막 반은 회유, 반은 강요, 반은 개인 막 이런 게 팍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내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이슈와 성공이 굉장히 이제 해피하기는 한데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야. 왜냐면 한 번은 운빨 좋으면 뜰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연속성으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그 K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돈의 노예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냥 만들어주면 그냥 갖다 바쳐서 뭐 일부 이렇게 쩐이나 이렇게 띄어먹는 뭐 이런 존재가 되는지 마는지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아까 이 오징어가 이제 그 삼각형의 이제 대가리 있는 게 히 웃고 있는데 그냥 심장은 타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또 기다려지지? 아니요. 아유 왜 또 갑자기? 재미는 있었으나. 그게 자 보세요. 선생님도 재미는 있었으나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 제작진은 더 느끼는. 그렇죠. 더 느끼고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현실을 이미 다 맛봤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갈등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자기네 제작 팀의 문제가 아니라 K 드라마라는 아주 큰 빅피처 안에 자기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알잖아. 뭐만 뭐 욕 바가지로 쳐먹고 막 하는 거. 뭐 너네들 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는 뭐 어쩌겠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진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떴어. 뭐 잘 됐어. 뭐 오징어 하면 그냥 다 통해. 그거 알지? 선이 오징어 코인. 아니요? 그거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다? 왠지 아세요? 너무나 이 사기꾼들이 너무나 치고 빠지기를 잘했어. 그래서 아주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하니까 이제 오징어 코인이 생겼는데 먹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오징어 뭐 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거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거. 뭐 시바견 뭐 코인 하면은 딱 이렇게 트위터에 띄우면은 이렇게 샤샤 모였으면 탁 팔고 빠지고 뭐 이런 것처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찾으려고 봤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일주일 만에 끝났어. 그 사이에 이제 피해자만 속출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악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슈는 됐지만 부정적인 이슈도 됐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굉장히 이게 사실 잔인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철 모르는 애들이 따라했다가 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막 받고 사실 굉장히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햇빛이 뜨거우면 그늘도 진하다고. 이 음의 그늘에서도 굉장히 나쁜 방향의 사실은 이슈도 되고 뭐 문제점들도 생기고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우리의 이제 성인의 이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를 보더라도 재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이면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이제 같이 이렇게 골고루 보면서 취할지 말지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대박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고뇌를 제작진과 함께 공유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고 또 이게 우리의 또 대단한 게임이 또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뭐
다뤄보든가 말든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